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최근 JTBC 사장이었던 손수희 전 아나운서가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연예인 정준영 씨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를 보셨을 텐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식 명령이 뭔지, 그리고 약식 명령에 대한 불구속 방법으로서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의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약식 명령 많이 들었는데 약식 명령이 뭔가요? 우선 형사 절차를 좀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고소나 인지 등을 통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범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식 기소를 하고요. 네. 범죄가 중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판,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거든요. 정식 재판을 회부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구속 상태에서 회부할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약식 기소, 그러니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중하지 않아서 공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보고 약식 명령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식 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벌금, 우리가 이제 형법을 보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징역형이 있고 벌금이나 과료 이런 식으로 형이 정해져 있는데 벌금형과 과료가 선택적으로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해, 폭행, 영업방해,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음주운전. 물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구공판이 돼서 또는 구속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음주운전은 전과가 거의 없는 경우 또는 무면허운전, 이렇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벌금형이나 과료를 선택할 수 없는 범죄가 있거든요. 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강도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가 있거든요. 그런 범죄에 그렇군요. 대해서는 약식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중한 범죄는 약식 명령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지 않죠. 예. 네. 근데 약식 명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자신한테는 합당하지 않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식 명령이라는 게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보고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검사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가지고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내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약식 명령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약식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약식 명령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바로 검찰에서 이 사람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합니다. 이게 정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원에서 무조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식 명령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검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식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 그러니까 징역형만 있는데 사고를 일으켜서 약식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겠죠. 네. 그러면 법원에서 이러한 약식 명령이 결정이 됐을 때는 이 약식 명령 고지를 받을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 명령이 확정되어서 유죄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그렇군요. 그러면 약식 명령 고지는 어떻게 오는 건가요? 통지서가 옵니다. 집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주로 어떤 경우에 이 약식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정식 재판으로 청구를 하게 되나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벌금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 저는 전혀 죄를 지은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벌금이 과다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네.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네.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다른 곳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식 명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한테 전혀 쟁점과 무관하게 본인들 억울한 이야기만 하면서 이거는 무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방위를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그렇죠. 당사자가 다툼이 있었는데 네. 저쪽에서 먼저 유발을 하는 바람에 제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쌍방으로 같이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혀 있는데도 발뺌을 하면서 저는 네.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답답한데 네. CCTV가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CCTV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만 촬영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비법률적인 주장은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는데 사실은 벌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정식재판 청구하면 법원에서 벌금을 감액해 주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단순하게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벌금을 감액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런 사정만 가지고는 벌금을 감액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약식 명령이 발령되고 난 다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간 사이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특히 저번에 말씀드린 친고죄나 반의사 불구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만 되면 어차피 처벌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식 재판 청구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합의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없고 단순하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벌금의 감액을 바란다는 식의 정식 재판 청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폭행죄라든지 네. 쌍방 과실 이런 죄는 되도록이면은 안 싸우고 안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끝으로 이 약식 명령을 고지받았을 경우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나요?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예전에는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거든요. 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판사님이 정말 재질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이 벌금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요. 네. 벌금을 200만 원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불이익하게 변경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형사 시스템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이 정식 재판 청구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벌금을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을 때려다가 혹 더 붙였다고 하면서 네. 자기가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300만 원 거기에다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또 네.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증인 출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크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그 청구를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무상으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식 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별다른 큰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정식 재판 청구부터 해놓고 나중에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정식 재판 청구가 크게 실익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취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취하하면 네. 어차피 뭐 벌금은 그대로 확정되는데 그 법원에 출석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네. 그 법원에 출석하느라고 일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경제상 네. 소송 잘 비용도 고려해 물게 보는 게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무조건 무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가 있을 때 네. 그렇게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네, 사실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약식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